기후 동행 카드, K패스, 모두의 카드. 정말 헷갈리죠? 제가 지금 최근에, 저는 이제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지금 헷갈립니다. 이제 곧 그 기후 동행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K패스, 또 모두의 카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를 갱신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헷갈려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이름은 비슷한데 이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후동행 카드, K패스, 모두의 카드, 그리고 기후동행 패스. 자, 기후동행 카드하고 기후동행 패스가 있죠. 상당히 유사한데 다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별 핵심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기후동행 카드는 정액 선결제 후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까지 사용하면서 65,000원을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서울 교통은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용한 그 버스를 타면 일정 금액이 이제 그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되면 결제된 금액에서 일정한 그 비율이 다음 달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카드는 정률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률형, 정액형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더 큰 환급액이 자동 적용되는 거예요. 예. 어렵죠. 정률형, 정액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카드 하나 사용하겠다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쭉 다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그때 이거를 제가 좀 알았더라면 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봐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기후동행 패스는 모두의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 시민한테 조금 특화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후동행 패스는 이름은 바꿨지만 그냥 그 모두의 카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 기후동행 카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62,000원이든 따릉이까지 해서 65,000원을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정액 선결제고요.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노선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무제한 이용이 되죠. 선결제 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또 가고 내리고 몇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결제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쭉 사용해 왔는데 저는 65,000원 주고 결제를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 사용한 금액을 봤더니 45,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 매달 한 15,000원 정도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좀 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후동행 카드의 그 장점과 단점을 보면요. 교통비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62,000원을 내면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횟수에 관계없이 되고요. 환급 돈 언제 돌려주지? 이런 거 환급 대기가 없고요. 많이 이용해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저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하철 타고 좀 금천을 벗어나잖아요. 1호선을 타고 금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내릴 때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점터면 그 용문 불러갖고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광역버스라든가 GTX, 신분당선 등 이런 게 안 되고요. 서울에는 이동이 좀 제한되고요. 적게 타면 오히려 손해를 발생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월 65,000원 내고 실제로는 한 4만원 정도, 45,000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많이 탈수록 유리한 정액 무제한 이용권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 시민에게 적합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한 거에 그냥 그걸 쭉 쓰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 그러는 거죠.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K패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K패스. 이거는 가입부터 환급까지가 총 5단계인데 K패스를 이용 가능한 카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절차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K패스 이용 가능한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이 조건이 월 15번 이상 이용해야 됩니다. 월 15번 이상. 그러면은 일정한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을 해줘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걸 하는 게 맞았습니다. 예. 자, K패스 기본 환급은 교통비의 20%를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러면 교통비의 20%를 환급하는데 월 교통비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니까 2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부담은 4만 원을 한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자동으로 이게 환급이 됩니다. 기후동행 카드와 KPS를 비교해 보면요. 기후동행 카드는 먼저 정액 납부 후에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는 것, 서울 대중교통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 많이 탈수록 유리하다는 게 기후동행 카드고요. K패스는 먼저 교통비 지출 후에 환급한다. 그러니까 내가 버스 타면 버스비 내야 되잖아요. 예, 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그러니까 15번 이상 이용 시에는 다음 달에 20%를 환급해 주는 거죠. 적게 탈수록 이거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많이 타면은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하고요. 적게 타면은 어차피 할인 해 주는 걸 할인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적게 타면은 K패스가 유리합니다. 모두의 카드라고 하는 거는 K패스 확장형 스마트 환급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률형 환급이다라는 건데 이게 마치 기후동행 카드처럼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 그 금액 이상 사용된 거는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률형 환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두의 카드를 이제 사용할 때 내가 62,000원이 이제 이 기준이다. 그러면 62,000원보다 더 쓰면 예를 들면 72,000원을 썼다. 이것도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72,000원을 내가 썼다. 그러면은 이 다음 달에 10,000원을 돌려주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정률형 환급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기 아까 K패스하고 동일한 겁니다. K패스. 그러니까 이 정률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사용했다. 그럼 20%인 2,000원을 돌려주는 거. 이런 걸 정률형. 정액형 환급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거죠. 예, 정액형은 62,000원을 넘었다. 그런데 내가 72,000원을 썼다. 그럼 다음 달에 10,000원을 돌려준다. 이게 정액형입니다. 예, 정률형은 비율대로 사용한 것에 비율대로 돌려주고요. 정액형은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모두의 카드는 좋은 점은 내가 이걸 계산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방식 중에서 더 환급액이 자동으로 적용돼서 사용자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 모두의 카드는 그러니까 이제 정액형과 정률형의 장점을 모아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교통비 10만 원을 사용했을 때 K패스와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K패스를 사용하면 10만 원이면 20% 환급액은 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8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의 카드는 어떠냐면요. 10만 원을 제가 이제 사용했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했더니 이번 달 내가 사용한 내용이 총 한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정액이니까 62,000원 이제 수도권에서 적용되거든요. 62,000원이 초과된 부분은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38,000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 부담은 62,000원인 겁니다.
와, 이게 있었으면 저 이거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같은 10만 원을 써도 모두의 카드 일반형이 약 18,000원 정도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K패스만 사용하면은 손해인 거예요. 근데 모두의 카드는 어차피 넘으면 돌려주니까 또 이 62,000원이 안 되면은 정율,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니까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낫죠. 자, 이용자가 직접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예, 환급형 선택 방식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률형. 자, 이게 말이 어려워서 좀 아까 저도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예, 정률형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형, 플러스형 이런 게 있는데 정률형의 경우 비율대로만 하는 거고요. 일반형도 비율이죠. 근데 일반형은 모두의 카드에 일반형이 있고요. 모두의 카드에 플러스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서울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정률형과 정액형 유리한 걸 적용시켜주는 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이다. 플러스형은 뭐냐면 이 지방도 뭐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플러스형으로 하면은 그 기준 금액이 좀 더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일반형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62,000원인데 플러스형은 10만 원. 대신에 교통비 그게 3,000원을 넘으면 일반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0원이 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플러스형이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KBS가 이동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환급액이 적용되는 방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가, 플러스형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그냥 정률형으로 유리한 게 계산한가. 요거를 자동 계산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선택해갖고 뭐 계산해갖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저는 복잡한 걸 참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들으시고 그러면은 이게 이득인 거죠.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경제신문 이거 구독해 주시면요 이런 정보들이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 월 2, 3만 원이라도 이게 절약이 되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득이 됩니다. 자, 모두의 카드의 일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일반 이용자 기준입니다. 시내버스, 일반 지하철, 일회 이용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용 범위는 수도권 일반 이용자를 위한 정액형 환급 유형으로 상시됩니다. 기준 금액은 수도권 일반 이용자 상시 기준 금액이 62,000원입니다. 초과분은 자동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액형과 정률형의 그 유리한 거를 모두 적용한 방식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형은 뭐냐면요. 광역버스나 GTX 요금이 높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전역의 광역교통수단 및 고요금 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경우에 상시 기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분을 환급 적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를 플러스형이 적용됐을 때,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반형 대 플러스형을 보면요.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시내버스 또 일반 지하철 중심 이용자 대상이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62,000원, 초과분은 환급해주고요. 일반적인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에 적합하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은 광역버스를 탄다거나 GTX도 됩니다. 그래서 고요금 그 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금액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한다. 그래서 12만 원이다. 그러면 전달 뭐 GTX 제가 많이 타요. 만약에 그러면 전달 교통비가 12만 원이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2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K패스가 이거를 자동으로 더 유리한 계산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 기후동행 패스라는 것은 뭘까요?
자, 기후 동행 카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패스가 붙었어요. 기후 동행 패스. 이게 새로운 제도고 뭐 서울시민 특화 혜택 이렇게 했는데 그냥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두의 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민한테 대상 혜택을 추가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봤더니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쪽에 서울시 추가 혜택은 기후 9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 모두의 카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만 35세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 기후동행 패스가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년들은 그 34세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이 기후동행 패스는 그렇게 말 많고 뭐 혜택 많이 주는 것처럼 막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35세부터 39세 사이에 들어가는 분들은 좋습니다. 35세에서 39세에 들어가는 분들은 청년 환급 유형 제도가 적용된다. 청년 환급 유형 제도는 그냥 청년한테는 좀 유리하게 적용하잖아요. 그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0에서 64세까지는 그냥 뭐 기후동행 패스든 모두의 카드가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 카드를 그럼 또 발급받아야 될까요? 우리 저처럼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분들,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15번 넘는다면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설명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제 이미 뭐 KPS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시면 돼요. KPS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새 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요. 기후동행 패스 특화 혜택도 그냥 자동 적용됩니다. 서울시민이 하동이 됩니다. 근데 KPS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KPS 이용 가능한 카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KPS 이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만 발급받고 그걸 사용하면 땡 아닙니다. KPS 앱,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KPS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카드 번호 등록해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KPS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요. 교통카드. 그게 KPS 뭐 국민카드, KPS 삼성카드 이런 것들이겠죠. KPS 삼성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이거를 버스 타고 띡띡띡 끊으면 다음 달 환급되나?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환급받으려면 KPS 앱에 회원 가입하시고 거기에서 내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기존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죠? 기존 KPS 서울시민은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요거. 그런데 KPS 미사용자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KPS 모두의 카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무엇이 유리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후동행 카드는 뭐 이제는 저처럼 서울시에 돈을 좀 보태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사용했겠죠. 근데 뭐 이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의 카드에서 정액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PS 기본형은 월 교통비가 적은 경우에 유리하고 금액이 20%를 환급한다. 제가 전달에 사용한 교통비가 다 더해봤더니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한 게 3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저한테 6,000원이 환급되는 것, 이거의 KPS 기본형입니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62,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해 줍니다. 일반형은. 근데 이게 62,000원이 꼭 더 쓰면요, 더 써도 KPS 기본형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근데 모두의 카드에서는 자동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7만 한 5,000원 정도가 되면은 이 정액형 유리해져요. 그런데 그 이하가 되면은 KPS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니까 이거를 알고도 모두의 카드 일반형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부자시거나 나는 뭐 몇만 원 정도는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플러스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역버스. 예, 그러니까 광역버스 탈 일 별로 없는 분들은 이거 굳이 뭐 따로, 이거 근데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예,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광역버스, GTX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적용된다. 이때는 10만 원이 적용돼가지고, 많이 안 타는 사람들은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는 3,000원 이상들은, 이 일반형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죠. 예, 그 플러스형일 때만 적용되는데, 그래도 이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사용하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자, 가입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K패스 이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이 나 해야지. 나는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K패스 삼성카드 발급받아야지. 이러면 이제 좀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저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이렇게 찍 되면 결제돼야 되잖아요. 이 K패스 교통카드가 그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모바일 티머니로 가입하고 이 카드 등록해서 쓰는 게, 그래서 이 모바일 티머니에 K패스 카드가 있거든요. 그 모두의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카드 등록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이렇게 혜택 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 카드사에서 막 10%를 할인해 줍니다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할인 받으려면 뭐 조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모바일 티머니에 K패스 그 모두의 카드를 발급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요 회원 가입이 꼭 필요하다.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 등록이 필요하죠. 예, 이건 어디다가 그 K패스 앱 홈페이지에 그 앞에서 발급받은 예를 들면 모바일 티머니에서 발급받았으면 모바일 티머니 여기. 그리고 반드시 요 등록한 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K패스 삼성카드를 사용했으면 K패스 삼성카드로 버스 타고 찍은 것, 여기 등록된 카드여야만 다음 달에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티머니, 나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버스 타면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 핸드폰으로 결제한, 그러니까 모바일 티머니면 모바일 티머니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카드 번호로 등록하지 않으면 거기 모바일 티머니에 연결된 카드가 삼성카드 K패스 카드라도 삼성페 삼성카드 K패스 카드를 여기에 등록을 안 해놓으면은 환급 안 됩니다. 예. 왜냐면 모바일 카드 찍은 거는 다른 카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모바일 티머니나 이런 데서 카드 등록을 한 다음에 발급을 받은 다음에 그 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개 다음 달에 환급되겠죠. 대중교통을 그 다음에 이용하면 되고요. 그 지하철에 탑승할 때 NFC 키우고 스마트폰 태그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급이 다음 달에 월 15회 이상 이용한 후에는 환급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려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모바일 교통카드와 K패스를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K패스 앱에 직접 태그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K패스 앱에 직접 태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바일 티머니 같은 모바일 교통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다음에,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번호를, 그러니까 K패스 모바일 티머니 교통카드를 그 K패스 앱에 가입하고 NFC를 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후동행 카드는 정액 무제한 이용권인데 이제 곧 없어진다. K패스는 사용 금액의 20% 정도를 돌려준다. 그 다음에 모두의 카드는 자동 최대로 적용되는 게 모두의 카드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시민한테만 특화된 건데 뭐 이거를 따로 가입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모두의 카드를 가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여기에 지금 서울시가 기후동행 패스가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동행 패스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그런데 이제 혜택을 많이 줘야지 뭐 해가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의 환급되는 겁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그 5월, 6월 달, 뭐 7월 달까지 이렇게 그 4, 5, 6월 달까지 4월, 6월 달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3만 원을 환급해 줬는데요. 사실은 그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K패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3, 4, 5, 6, 7, 8, 9월까지 이미 그 혜택이, 왜냐하면 정액 금액이 3만 원이니까 3만 원을 넘은 금액들을 다 돌려주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7만 원을 썼으면 정액제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만 원이 적용됐으면 나는 4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4만 5천 원씩이나 더 쓰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K패스나 모두의 카드를 썼었으면 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후동행 패스는 모두의 카드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뭐 별도의 서울시민 특화 혜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35살에서 39살. 그 외에는 뭐 특별한 혜택은 별로 없는데 하여간 뭐 이름을 막 바꿔갖고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기후동행 패스는 모두의 카드의 그냥 다른 이름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의 카드를 쓰면 그게 기후동행 패스다. 자, 이름은 복잡하지만 지금 설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꼭 이거 사용 안 하시던 분들은 지금 한번 들으셨으면 오늘이라도 이거 빨리 등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달까지 그 정액제 3만 원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6만 2천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교통비를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교통비를 상당히 줄여줄 겁니다. 자, 이름은 복잡하지만 K패스에 가입하고 등록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률형, 정액형 중에서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은 내가 계산해야 된다? 아니죠. 내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설명했을까요? 저도 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이거 계산하다가 뭐 언제가 유리하고 뭐 어떻게든 유리하고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싫어서 제가 했던 게 기후동행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 몇 달입니까 벌써? 3, 4, 5, 6, 7, 8, 9. 제가 환급 받은 거는 2달 환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기후동행 카드는 이번 달 거 환급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복잡하지만 K패스에 가입한다. 예, 간단합니다. 대중교통비 절약하려면 K패스에 가입한다. 정률형,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복잡한 선택 없이 그냥 타고 다니면 최대 혜택이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네. 자, 복잡한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경제신문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영상은 바로 이 대중교통 카드 교통비를 5만원, 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환급액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좀 가입해야 되겠다. 그걸 사용하면은 돌려받는데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바일 티머니 뭐 비슷한 게 많은데 이걸 제가 뭐 그쪽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저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모바일 티머니에서 모두의 카드를 발급받겠다. 그리고 발급받은 모두의 카드 그 번호를 뭐 그 모두의 카드에는 뭐 다른 카드로 뭐 후불형으로 이렇게 결제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용한 거는 카드사에서 요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 그 카드 결제에서 그 환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모두의 카드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모바일 티머니에서 모두의 카드에 가입하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자, 소상공인 경제신문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